여러분들이 소송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분명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결과는 정말 억울한 패소였다면요. 여러분들은 소송을 도둑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과연 어떨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거짓 증거를 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변론기일에 가보면 판사님이 서로 양측에게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 의견 없으세요? 라고 물어본단 말입니다. 이때 인정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 모르는 증거면 부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에 대해서 변론기일에 밝힐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미리 증거 의견서를 내거나 아니면은 준비 서면에 증거에 대한 의견을 담아서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증거는 굳이 인정한다고 밝히지 않아도 될 것이고 부인하는 증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견 표현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어떤 계약서를 내밀었는데 거기에 찍힌 도장이 내 도장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요. 내 도장이 아니라면 나는 그 도장이 내 도장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문서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님이 문서에 찍혀있는 인형이 이 사람 거라는 걸 입증하세요 라고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때 상대방은 인감증명서에 나와 있는 도장이 바로 이 도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문서 자체에 대해서 감정 신청을 해서 그것이 진정한 문서임을 입증을 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투었어야 되는 시점에 제대로 다투지 못하고 그런 증거가 제출됐는지도 모르고 그냥 재판을 진행하고 나면 마지막에 불이익은 그 사람이 입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증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확인해 보시고 증거 인부를 하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상대방의 교묘한 거짓말에 당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나는 한 명이고 상대방은 여러 명일 때 이런 일이 잘 발생해요. 보험 소송을 하는데요. 보험사는 같은 편인 설계사를 증인으로 내세워서 거짓말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산재를 당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더니 회사는 지금 근무하고 있는 다른 직원을 회유해 가지고요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나에게 걸어오면서요 강제추행을 당했다거나 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하고 그 사람의 친구나 지인을 이용해서 거짓 사실확인서를 낸다던가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되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건도 있었냐면요. 대여금을 청구했더니 상대방이 현금으로 갖다 줬다라고 하면서 그걸 본 사람이 있다고 증인을 세우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방지하려면요. 처음부터 그 사람이 증인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걸 입증한다던가요. 아니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제대로 된 반대 신문을 해서 그 사람의 증언의 신빙성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게 꼭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증거가 다 사라져버린 경우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나쁜 짓을 해서 그걸 핸드폰에 증거로 다 남겨두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핸드폰을 무단으로 열어서 증거를 다 지워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당연히요. 지워진 내용을 복구한다던가 포렌식을 해서 최대한 증거를 다시 되살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도저히 몰래 지울 수는 없겠다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을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원만한 관계인 것처럼 다시 관계 회복을 한 다음에 그때 자발적으로 지우도록 하는 방법을 쓰기도 한단 말입니다. 그것도 결국은 내가 상대방에게 당하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때로는요, 먹고 살기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소송을 한참 미루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증거가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송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으면요, 당연히 증거를 잘 보존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미루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소송을 도둑맞는 경우 네 번째는요, 법리 구성을 잘못한 경우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서도요, 어떻게 청구 원인을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당사자 소송보다 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송하는 게 유리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을 혼자서는 못하겠다 싶으면 그때는 과감하게 변호사에게 맡기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는데도 법리 구성이 잘못돼서 패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면 보통은 변호사가 아니라 사무장님하고 장시간 이야기를 하고 그분과 소송을 진행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큰 돈을 주고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변호사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법원의 판단 오류로 정말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확정할지는 판사의 재량이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분명히 누가 보더라도 유리해 보이는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님은 마치 그 증거가 없는 듯이 취급을 한다거나요. 아니면은 판결문에 짧게 한마디로 믿을 수 없다라고 써버리면서 내 주장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린다면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화가 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 적용과 관련해서도요. 분명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상하게 적용하는 판사님들이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진행하는 상고심에서도 이런 이유들 때문에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5가지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발생을 했고 여러분들이 억울하게 내 소송을 도둑맞았다는 생각이 드신다면요. 항소심에서나 상고심에서는 변호사가 없었다면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시고요. 기존의 변호사가 패소를 했다면 변호사를 교체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소송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의 시간과 경험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1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 2심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다면 항소심,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변호사를 통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검토하고 새로운 주장을 하고 새롭게 증거를 제출하는 게 훨씬 여러분들의 소송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송을 억울하게 도둑맞았다면 소송 기록 일체를 제게 보내주시면 제가 충실하게 검토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소의 실익, 상고의 실익이 있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제 사무실에 상담 문의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